얼마 전까지는 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치유해주는 힐링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힐링과 관련된 각종 책과 TV 프로그램, 음식 등 요즘 사회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 오늘은 그래서 전북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과 함께 정신과적 웰빙과 힐링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안한 미래와 각박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웰빙을 넘어 힐링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의학 박사 김한주 원장과 함께 정신과적 웰빙과 힐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로 피로감을 쉽게 차지하는데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일까요? 행복을 느끼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예,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얘기에 40대에는 이 차를 낼 수 있으면 성공했다. 네.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다. 60대에는 아직도 내가 일하고 있구나. 90대에는 네. 나를 찾아주는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고전에서는 이 5가지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와 부, 곧 오래 살고 부자로 살며, 또 강령, 유호덕, 고정명,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네. 덕을 쌓으며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복, 이것을 오복이라 하였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건 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직장인들의 이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저 비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만족도, 네. 그리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곧 물질이나 또는 네. 직급, 승진,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과 내 삶 또는 가정 생활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 5가지적 척도에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현대인들, 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이죠. 네. 지금도 35분에 1명씩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자살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네. 먼저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가정 불화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불행이라는 싹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네. 인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늘 비교하면서 사는 오늘, 예. 어제는 배가 고팠는데 오늘은 화가 나는 현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자살률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럼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오는 스트레스를 일단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맷집을 키우고 예. 물꼬를 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키우고 물꼬를 옆으로 돌려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네. 취미생활 또는 운동.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언어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화요? 예, 그래서 방 안에도 환기를 시키지 아니하면 공기가 탁해지듯이 네.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을 계속 쌓아두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화병이 되고 예. 그것이 신체적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성인병 또는 암, 뇌졸중 이런 것들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이죠. 예, 그럼 그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을 해라. 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이 주위에서 스트레스나 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먼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도 예전에는 참 어려운 병이었지만
요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식이요법, 약물요법, 체중 조절해서 그리 무서운 병이 아닌 것처럼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도 초기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간다면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 병원 가는 걸 좀 꺼려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주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다행인 것은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요. 네. 외래에서 보면은 머리가 아프다 또는 소화가 안 된다 해도 내과를 거쳐서 신경정신과,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죠. 예, 예. 외래를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병은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자랑을 하면은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참 잘 챙겨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네.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네. 늘 하루하루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내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지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네. 거기에서 행불행이 갈린다고 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경쇠약에 빠뜨리게 하는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기에 앞서서 나를 용서하고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잘 살았어. 이만하면 훌륭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고 네. 다음에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곧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 100세라고 합니다. 45년생 해방둥이가 지금 68세이신데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남자가 23%, 여자가 32.3%라고 합니다. 네. 곧 바꿔서 얘기하면 고교 동창생 3명, 4명 중에서 네. 1명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20여 년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이 건강 100세의 시대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사람 10년 후에도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정신과 전문의 김한주 원장과 함께 정신과적 웰빙과 이 힐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정신 건강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혹은 불안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루지 마시고요. 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